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찍어 올린 영상은 이제 365 더하기 7이라고 해서 지금 그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이 일주일이 연기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로 수능이 연기가 됐는데 이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질문도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지진 난 부근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날도 춥고, 그 다음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어, 또 주변의 학교들도 지금 뭐 공부를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시험조차도 지금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시험을 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렇게 미뤄졌으니까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러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죠? 정말 수험생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끝나는 게 시험이 또 좋은 건데, 그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래도 활용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있을 건데, 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수학이 있고 그다음에 탐구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사가 있는데 자,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국어 같은 경우는요. 일단 문법 정리를 한번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좀 공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문법 같은 게 보통 인터넷 강의들을 보면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내로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문법 강의를 좀 수강하시든지 아니면 그 복습을 좀 하시든지 국어 문법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주어진 시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문학이라든지 비문학이라든지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이게 실력이 늘어나는 기간이 아니거든요. 물론 EBS에서 나오는 작품에 대해서는 공부할 수가 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문제 외울 수가 있겠지만 그 뭐 문제풀이 속도라든지 그런 게 일주일 사이에 늘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기보다는 이런 거는 이제 하루에 한 지문 정도 푼다 이 생각을 하시고 암기 쪽으로 이제 그걸 해야 돼요. 제가 조금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국어는 문법 강의를 좀 위주로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좀 제가 봤을 때 조금 난해합니다, 이 시간이. 왜냐면 그 영어는 문법을 하기에는 그저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문법 비중도 작고요. 그 다음에 EBS에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했을 때 어, 영어 성적이 원래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원래 만족스러우지 못한 경우에는 EBS 지문을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그뭐 빈칸 넣기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또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완전 빈칸 유형 같은 거 있죠. 어려운 고난도 유형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지문을 알아서 혹은 지문을 몰라서 막 그 영향을 받는 경우가 좀 적어요. 그런데 이제 EBS 공부가 아예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EBS를 뭐 그 요약 한글 해석본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정리된 거 있죠. 뭐 몇 선 뽑아둔 거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 기간 동안에는 영어는 좀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습해야 될 거는 복습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어 다음 주 중 그냥 주중으로 해서 주말하고 주중으로 해가지고 영어는 모의고사 한번 1회분 정도 모의고사 1회분 정도만 풀고 EBS 내용 한 번 정도만 더 그냥 본다 1회독 그 정도 개념으로만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사실 단기간에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보기 시작하면 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오답 노트를 보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고 일주일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면 차라리 이 기간 동안은 통계 파트가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통계를 좀 공부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통계. 그 다음에 특히 또 이제 문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정도는 투자해도 되지 않나. 일일 아주 약해서 문제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급수가 어렵다라고 하면 급수를 하루 종일 좀 파고든다든지, 뭐 만약에 미분이 약하다 하면 미분 파트만 좀 한번 그 내용 정리를 하고 다시 좀 복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모의고사 한 3회분짜리 정도에서 3점짜리 좀 풀어보면 좋을 거예요. 아마 4점짜리는 제가 어려운 문제 건드리라고 지금 기간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일주일 공부한다고 해서 그 어려운 문제들 30번 문제, 그 다음에 뭐 30번에 준하는 그 정도 난이도들의 문제, 아니 그보다 좀 쉽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은 원래 못 건드렸다고 하면 지금 일주일 기간 가지고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그게 또 전 과목으로 다 다룰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에 대해서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미분만 쫙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도 일주일이란 기간 가지고 30번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어. 아주 고난도의 문제 30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갑자기 그 문제에서는 시험에서는 적분에 대해서 어려운 게 나왔거나 아니면 그 급수에 대해서 어려운 게 나왔어. 그럼 또 어차피 못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1등급이 아닌 이상은 3점짜리 유형들 혹은 이제 4점인데 쉬운 4점으로 분류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쭉 풀어가면서 그냥 감을 잡고 공식을 안 까먹는 정도? 그런 걸로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일단은 자기 성적이 한 3등급 이하다 싶으면 전 요것만 좀 하는 걸 추천드려요. 통계 파트는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탐구 영역,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탐구 영역도 사실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중에 하나예요. 인터넷 강의 같은 걸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탐구 영역이 이제 문제풀이 강의들이 보면은 한 20강 정도, 그 다음에 개념 강의들이 40강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전체적으로 공부를 한다 이러면 또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밑도 끝도 없어. 왜냐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졌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더 꼼꼼하게 가려고 한단 말이지. 아주 지엽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려고 하거나. 그런데 지엽적인 거는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중요하긴 중요하죠, 지엽적인 게. 근데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지엽적인 걸 정리해서 올릴 수 있는 성적보다는 내가 만약에 45점 이상이다. 탐구 영역 한 과목이. 그런데 탐구 영역 한 과목이 45점 이상인데 항상 나는 지엽적인 것 때문에 틀려라고 한 학생은 당연히 지엽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한 40점 이상이나 40점대 아래다라고 하시는 학생들은 이거는 이제 지엽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엽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평균적으로 40점 나온다는 얘기 자체가 골고루 내가 어느 단원에서 특정할 게 없이 골고루 틀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쭉 그냥 공부해 주시는 게 좋아요. 탐구 영역마다 좀 성격은 좀 다르겠지만 기출 문제를 계속 한 번 더 푼다든지, 아니면 남은 기간 동안 문제집 아무거나, 그 사설 모의고사에서도 나오는 그런 문제집도 있고 뭐 파이널이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집들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도 그 단원만 좀 골라서 푼다든지, 자기가 부족한 단원, 아니면 모의고사 같은 걸 한 두세 번 정도 푼다고 생각하고 뭐 한 세네 번은 풀어야 다시 될 겁니다. 왜냐면 남은 탐구는 시험 치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4회분을 풀어도, 그죠, 오전이 안 끝나요. 2시간이면 끝나요. 그죠?
2시간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치면 적어도 일단 3, 4회분은 과목별로 탐구 영역은 모의고사를 치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그때 데이터로 봤을 때 그때 부족했던 거, 그 다음에 오답노트 이때까지 정리했던 거, 그런 것들로 해서 쭉 정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요번에 입시가 정말 어려워질 것 같다고 예상을 해요. 저는. 왜냐면 영어는 한국사가 빠졌네요. 한국사는 그냥 한 번쯤 훅 훑어주시면 되고요.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것 같고, 한국사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한국사는 입시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필수지만은 중요한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번 입시가 진짜 어렵게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면 영어는 이미 지금 등급제 같은 게 돼버렸어. 영어 이미 등급제 같은 게 좀 돼버렸어. 그 다음에 한국사도 일단은 뭐 거의 등급제긴 한데 이건 거의 형식에 가까운 거고, 그럼 남게 된 게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 영역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국어 단기간에 오르나요? 단기간에 안 올라요. 단기간에 안 올라요. 뭐 영어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 다음에 수학도 단기간에 오르나요? 안 올라요. 절대 안 올라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한 단원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마스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출 문제들은 다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은 맞는데 통달하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탐구 영역은 단기간에 되나요? 라고 하면 단기간에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념 강의만 40강이라고. 그러면 정말 마음 먹고 하루 종일 이제 2배속 같은 걸로 듣는다라고 했을 때 한 2, 3일이면 개념 자체가 아예 다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가능한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 탐구 과목을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남들도 공부하기 때문에 나도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지. 왜냐면 단기간에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수능이 안 미뤄졌다 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달라요. 수능이 지금 미뤄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수능 때문에라도 밸런스 맞춰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있을 거고, 그죠? 전과목 골고루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 과목만 팠던 학생들이, 탐구 과목만 팠던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거기서 일주일이 더 추가가 되면요, 요거 어차피 좀 약간 소홀해지는 경향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탐구 영역만 파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그대로 이어서 또 일주일 동안 탐구 과목 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은 다른 건 못하더라도 탐구 과목에 대해서는 엄청 이제 잘 학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수능이 요번에 과탐이 정말 어려운 게 아닌 이상, 뭐 탐구가 어려운 게 아닌 이상 등급 컷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커요. 매우 등급 컷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46점대에 1등급이 원래 주어졌다고 하면, 원점수 원래 이 정도 대가 나왔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8점 혹은 뭐 49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아주 잘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사탐 딱 한 개 틀리는 순간 2등급, 3등급을 찍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쌤,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개 틀렸는데 2등급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수학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탐구 영역을 내가 공부를 정말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수시를 넣었잖아요. 수시를 넣었는데 이제 뭐 평균 3등급이 나와야 돼. 예를 들면 뭐 합이 9등급이라고 쳐요. 근데 보통대 실력으로 치면은 3등급이 내가 충분히 나오는데, 뭐 국수탐이 333 나온다고 쳐요. 333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수능은 밸런스 있게 쳐야 되니까 요번에도 거의 그 정도 공부해서 그럼 나오겠지라고 하면은, 요거는 33 나올 수가 있어. 평소랑 등급대가 많이 바뀌는 구간이 아니니까 33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요 부분에서 뭐 5등급을 찍을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남들이 지금 다 하는 게 뭐냐면 탐구 영역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밸런스 있게 공부해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 기간에는. 그래서 무조건 이 기간에는 탐구가 주가 돼야 됩니다. 쌤이야 이제 대학교를 이미 갔으니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쌤이 수험생이다 하면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탐구형만 공부해라고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쌤이 수험생이라고 하면. 그런데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건데, 뭐 만약에 밸런스 있게 공부해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부를 너무 잘하는 분들이야. 근데 지금은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어지간한 학생 수준이라고 하면 요거 진짜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면 최상위권이 무너져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과탐도 높게 나와요. 그죠? 뭐 올 1등급 나오고 뭐 아니면 뭐 1점 몇 등급 나오는 학생들, 과탐이 뭐 특히 못하거나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과목별로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어는 3등급인데 수학만 1등급이고 과탐도 3등급이고, 그러니까 수학만 1등급 이래 나오는 학생들이 있고, 아니면 과탐만 1등급 찍는 학생도 있고, 나머지는 별로 안 좋고 성적이,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무의미해진 기간이에요. 일주일이란 기간이. 탐구 영역은 정말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일주일이면 점수가 10점까지도 차이 날 수 있는, 10점 이상 차이 날 수도 있는 기간이거든요. 과탐만 집중, 아니 뭐 탐구만 집중한다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있죠. 뭐 맨날 1등급 찍는 학생들, 과탐도 그렇고, 과탐 1등급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맨날 과탐 1등급 찍는 학생이 있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학생들이 전부 다 탐구, 뭐 과탐이 계속, 왜 과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탐구 영역에서 1등급 나온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항상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기간 동안 이제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쭉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점수대가 평균이 엄청 올라가 버렸어.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한 번 실수로 한 문제 틀린 거야. 한 문제. 그러면 이제 100분이 점수가 뭐 94%대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정말 운이 없을 경우에는 20%까지 떨어질 경우도 혹시나 생길 수가 있어요. 한 문제 틀렸을 때. 한 문제 틀렸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47점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47점부터 뭐 2등급이 시작될 수가 있고 3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야. 50점만 받아야지 1등급이 되는 그런 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항상 평균적으로 1등급 받던 학생인데, 평균적으로 1등급 받던 학생인데, 그냥 올 1이란 얘기죠. 이런 학생인데 과탐에서 갑자기 2등급이 됐거나 혹은 3등급이 됐다 쳐요. 과탐, 뭐 탐구 영역에서.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이제 원서 쓸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평소에 쓰고 싶었던, 쓸 수 있었던 대학을 못 씁니다. 아니, 사실 또 전국적인 순위로 따지면은 또 될 건데, 배치표상으로 나오는 점수랑 100분위를 비교해봤을 때는 절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면 배치표상으로는 그냥 이제 100분위 만점이 400점이잖아요, 무조건. 그럼 400점 만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대부터 시작해갖고 쭉 내려오는데, 정말 잘하는 애들이 만약에 여기서 탐구에서 하나 틀려가지고 퍼센트가 쫙 내려간다. 그러면 퍼센트가 내려가면은 딱 총점으로 따졌을 때는 397점 받은 학생이 있다 칩시다. 근데 이게 탐구에서 하나 틀린 거야. 그러면 원점수로 따졌을 때, 사실 400점도 지금, 그죠? 좀 약간 쌤이 말을 좀 잘못했는데, 국수탐으로만 일단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그럼 300점 만점이잖아요. 100분위가 300점 만점인데, 원점수도 사실은 300점 만점이에요. 이게 100분이고, 이게 원점수라고 칩시다. 그럼 보통의 시험에서는 원점수랑 거의 비례하게 100분위 점수가 나와서 이제 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원점수가 이 중에서 297점을 받더라도 100분위 성적이 훅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100분위가 과탐을 2개 틀렸다고 쳐요. 뭐 각각 한 과목에 대해서.
그럼 294점이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100분위 점수가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한 296에서 294까지 이 정도 나오는데, 만약 이렇게 과탐이 정말 만점자들이나 평균 성적이 올라가서 294점인 학생이 점수가 여기서는 100분위가 정말 뭐 최악의 경우에는 280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과목별로 따졌을 때. 그러면 진짜 좀 문제가 커지겠죠. 이러면 이제 내가 점수는 이렇게 나왔는데 대학을 이 점수에 맞게 못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배치표가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가장 최상위권들한테는. 그러다 보면 최상위권들이 애매해가지고 이제 좀 약간 그 상위로 대학을 쓴다고 하면 상위 쪽 애들도 두려운 거야, 이게. 그러다 보면 상위 쪽 애들도 약간 밑으로 쓰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물론 상향을 하는 학생도 있긴 있지만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면 이번에는 평가받는 지수가 국어, 수학, 탐구밖에 없잖아요. 영어는 지금 많이 옛날에 비해서 지금 비중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한국사도 의미가 없고, 그럼 평가받는 지수가 3개밖에 없는데 그거조차 지금 여기서 엄청 갈리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게 소홀해지면 큰일 나요, 이번 시험에서. 제가 수학을 가르치곤 있지만 지금 수학이 좀 별로 안 중요하다 하는 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과목이 아니거든, 통계 빼고는. 그래서 좀 중요시 해라는 거야, 요거랑 요거. 뭐 요 기간 동안 정말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 잘 하진 못하더라도 남들이 올리는 만큼은 나도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번 기간은. 그래서 이번에 막 지진 때문에 정말 놀란 분들도 많고, 또 여러모로 직접 지진의 피해를 받은 건 아니지만 연기된 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미 전체적으로 미뤄진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는 아싸 이득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더 아득바득 하셔야 돼요, 이 기간 동안. 그래서 일주일 정도가 좀 더 미뤄졌는데 그 기간 동안 컨디션 관리 정말 잘 하시고요. 제가 그걸 찍어놨어요. 수능 남겨두고 지금 해야 될 것들, 컨디션 관리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 지금 더 추워지고 있으니까, 그죠? 몸 관리 더 잘 하셔서 다들 절대로 자기 실력보다는 못 치지 않게 노력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성적보다 정말 잘 나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꼭 대박 나라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왜냐면 그런 헛된 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 실력만큼은 제대로 다 발휘하고 올 수 있는 그런 후회 없는 시험이 될 수 있게 화이팅입니다.